터질 듯 가까운 숨결, 멈춘 듯한 공기 속에 불안과 열망이 동시에 피어났다. 숨결이 엇갈리는 그 짧은 순간, 절제된 열망이 몸을 감쌌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떨림, 서로의 품에 잠기며 애틋함과 욕망이 고요히 섞였다. 그는 진영의 아랫입술을 조심스레 머금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의 혀는 격렬함 대신 탐색하듯, 대화하듯 느리고 진중하게 얽혀들었다. 키스는 더 이상 단순한 육체의 접촉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이 그 달콤하고 농밀한 접촉을 통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은실이 이어지는 듯한 잔향이 남았다. 진영은 그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온몸의 세포가 달콤함으로 충만해진 듯 나른하고 황홀했다. 이 키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고 영원히 기억될 감미로운 맹세였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부 다시 시작하는 몸과 마음.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진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니 허리가 먼저 신음을 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계약서 검토 때문에 의자에 틀어박혀 있었던 탓이다. 오른쪽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목을 돌리면 뼈마디에서 소리가 났다. 50대 후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20살처럼 밤을 새워도 멀쩡하지 않았다. 아니, 사실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달렸다. 지금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다.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회색빛이었다. 잠들지 않은 도시의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진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끝에 앉았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는 무게감이 밀려왔다. 거울 앞에 섰다. 세면대 위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얼굴이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다. 눈 밑의 그림자는 이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고 입가의 주름은 점점 더 깊어졌다. 손으로 뺨을 쓸어 올려보았지만 탄력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진영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거울을 보는 게 이렇게 피곤해진 게. 아침 식사는 늘 그렇듯 간단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아메리카노.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먹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새벽부터 쌓인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직원들의 보고, 거래처의 요청, 자녀들의 안부 메시지. 진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답장을 해야 할 것들, 결정을 내려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것들. 모든 게 급했고 모든 게 중요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출근길 도로는 이미 차들로 가득했다. 모두들 목적지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채워야 할 시간들이 있었다.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20대 후반,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한 이후로 멈춘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뎌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 아이를 키워야 했고 회사를 살려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다. 이제 회사는 제법 안정적이었다. 직원도 30명이 넘었고 매출도 꾸준했다. 아이들도 다 컸다. 첫째 딸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둘째 아들은 대학원에 다니며 자기 길을 찾고 있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쉰다는 게 뭔지 잘 몰랐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달리는 게 익숙해서 속도를 줄이는 법을 잊어버렸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시작됐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오전 11시였다. 점심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진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됐다. 눈앞이 아른거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진영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서가 들어왔다. 비서의 얼굴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진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진영은 손을 내저었다. 다음에요. 오늘은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진영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병원에 가면 또 뭐라고 할지 뻔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진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두를 벗자마자 발이 욱신거렸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탓이다. 발목이 부어 있었다. 진영은 발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었다. 결국 간단하게 샐러드를 먹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공황? 아니면 심장? 진영은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결국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시 아침이 왔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진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내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점심시간, 진영은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다. 요가 매트를 들고 가는 여자,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남자. 그들은 왠지 건강해 보였다. 생기가 있어 보였다. 진영은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운동을 했지? 대학생 때? 아니, 그때도 별로 안 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었고, 이혼 후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몸은 점점 망가졌고, 체력은 바닥났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강남 피트니스 클럽. 몇 개가 나왔다. 리뷰를 읽어보니 대부분 비슷했다. 시설 좋고, 트레이너 친절하고, 가격 비싸고. 진영은 그중 하나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예약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불안하면서도 약간 설렜다. 이게 뭘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느낌? 아니면 뭔가 변화가 올 거라는 예감? 진영은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운동 좀 하는 거지. 건강 챙기는 거지. 금요일 저녁, 진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피트니스 클럽에 도착했다. 건물은 강남역 근처 깔끔한 상가 건물 2층에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음악과 함께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손진영 고객님이시죠? 네, 맞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트레이너님이 곧 오실 거예요. 진영은 대기 공간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넓은 공간에 최신 운동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보였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는 사람, 아령을 들어 올리는 사람,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 모두 땀을 흘리며 자신의 몸과 마주하고 있었다. 손진영 고객님?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간 시선이 멈췄다. 3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40대 초반?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는 분명 젊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운동복 위로 드러난 몸은 탄탄했다. 하지만 진영이 눈길을 뗄 수 없었던 건 그의 외모보다 눈빛 때문이었다. 그의 눈은 차분했다. 진지했다. 사람을 대할 때 흔히 보이는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보려는 눈빛이었다. 네, 저요. 진영은 일어서며 대답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클럽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게요. 진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악수를 나누는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상담실로 이동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아늑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와 펜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승민은 진영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편하게 앉으세요.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는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운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거의 없어요. 대학생 때 잠깐 했던 게 전부예요. 최근에 건강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진영은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갈까? 하지만 승민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눈은 정말로 듣고 있었다.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진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피곤하고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승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쉬어야 할 때, 움직여야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신 게 대단하세요. 일은 어떤 일 하세요? 승민이 물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장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시겠네요. 네, 좀 많죠. 진영은 작게 웃었다.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많고요. 승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오늘은 먼저 간단한 체형 분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적합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봐요. 체형 분석은 생각보다 세밀했다. 승민은 진영의 자세를 살폈다.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앉는 모습. 그는 진지하게 관찰하며 메모를 이어갔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낮아요. 오른손잡이세요? 네. 그럼 오른쪽을 더 많이 쓰다 보니 근육 불균형이 생긴 것 같아요. 허리도 약간 굽어 있고요.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코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승민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진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을 읽고 있었다. 진영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동작만 해볼까요? 무리하지 않을게요. 그냥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승민은 일어서며 말했다. 진영도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은 운동 공간으로 이동했다.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였다.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승민이 시범을 보였다. 진영은 그대로 따라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쯤 했을 때 허벅지가 떨렸다. 숨이 찼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승민은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손이 진영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그 순간 진영은 오랜만에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느낌. 운동을 마치고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다. 진영은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승민은 타월을 건넸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처음인데 잘하셨어요. 진영은 타월로 얼굴을 닦으며 웃었다. 잘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신 것만으로도 큰 걸음이에요. 승민은 다시 노트를 펴며 말했다. 승민은 계획표를 작성했다. 첫 달은 기초 체력 키우기, 근력과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골고루 키우는 운동들로 구성했다. 두 번째 달은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세 번째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형 교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진영은 클럽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만난 저 사람은 뭔가 달랐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날 밤 진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세 번째 주가 지나고 네 번째 주가 왔다. 진영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체중은 3kg 줄었고 체지방률도 낮아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다.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찼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조금 더 나아 보였다. 회사 사람들도 알아챘다. 사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비서가 말했다.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밝아 보이세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진영은 웃었다. 운동 시작했거든. 역시.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저도 해야 하는데. 그날 저녁 운동 시간, 승민이 말했다. 오늘 체형 분석 다시 해볼까요? 한 달 됐으니까 변화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체형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었다. 자세도 많이 개선됐다. 승민은 결과지를 보며 박수를 쳤다. 정말 대단하세요. 한 달 만에 이 정도 변하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진영도 신기했다. 정말요? 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네, 보세요. 숫자로 증명됐잖아요. 진영은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뿌듯했다. 자신이 해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더니 결과가 나왔다. 이게 성취감이구나 싶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력 운동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유산소도 강도를 높여볼게요. 승민이 설명했다. 좋아요. 뭐든 해볼게요. 그날 밤 진영의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밥 해줄게. 그래, 갈게. 딸과의 통화를 마치고 진영은 생각에 잠겼다. 딸을 만나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까? 요즘 운동한다는 것, 트레이너를 만났다는 것. 아니, 그냥 운동 이야기만 하면 되지. 트레이너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다. 딸에게 말하고 싶었다. 엄마가 요즘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딸이 뭐라고 할지 뻔했다. 엄마, 정신 차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일요일이 왔다. 진영은 딸의 집으로 향했다. 사위와 손주도 있었다.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다. 식사를 하며 딸이 물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얼굴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그래? 운동 시작했거든. 진짜? 엄마가 운동을? 신기하다. 응, 피트니스 클럽 다니고 있어. 한 달 정도 됐어. 와, 대단한데?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딸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가 운동을 즐기다니. 세상에.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딸이 물었다. 엄마, 혹시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응, 뭔가 기분이 좋아 보여. 예전보다. 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운동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딸이 날카롭게 눈치챘다. 왜?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진영은 당황했다. 딸이 이렇게 눈치가 빠른 줄 몰랐다. 아니야, 그냥 운동 때문이야. 하지만 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도 돼. 혹시 누구 만나? 진영은 깜짝 놀랐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딸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진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진짜 아니야. 그냥 운동 때문이라니까.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영은 생각했다. 딸도 눈치챘나? 내가 그렇게 티가 났나? 조심해야겠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진영은 용기를 내어 승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처음으로 운동 시간 외에 연락하는 거였다. 손이 떨렸다. 승민 씨, 오늘 딸을 만나고 왔어요. 운동 시작했다고 말했더니 신기해하더라고요. 덕분에 가족들한테도 칭찬받았어요. 감사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진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답장이 올까? 뭐라고 답할까? 10분쯤 지났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정말 기쁘네요. 가족분들이 알아봐 주시다니. 고객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편한 밤 되세요. 진영은 침대에 누워 미소를 지었다. 이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감사나 존중이 아니었다. 이건 마음이었다. 호감이었다. 설렘이었다. 58의 나이에 처음 느끼는 감정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다. 20대에 느꼈던 그 설렘. 누군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만나기 전엔 떨리고 만나면 행복한 그 감정. 30년 만에 다시 느끼게 될 줄 몰랐다. 다음 운동을 마치고 클럽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승민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객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래요? 오늘따라 혼자 먹기 싫어서요. 진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혼자 먹기 싫다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분위기 좋은 데인데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강남역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였다. 촛불이 테이블을 비췄고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도 한 잔씩 시켰다. 진영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공원에서 운동하고 노을 보고. 저도 좋았어요. 고객님과 함께여서 더 좋았고요. 진영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다. 다행히 촛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다. 승민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진영이 갑자기 물었다. 와인 때문인지 용기가 났다. 물론이죠. 요즘 제가 이상해요. 운동하러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승민 씨 생각이 자꾸 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승민은 잠시 침묵했다.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진영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저도 고객님 생각이 자꾸 나요. 수업 시간 아닐 때도 잘 지내시나 힘든 일은 없나 그런 생각들이요. 진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고백인가?
아니면 그냥 걱정이라는 말인가? 그게 천천히 가요. 승민이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우리 속도대로요. 네, 천천히 가요. 진영이 답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승민 씨와 함께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는 트레이너와 고객이 아니었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는 두 사람이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밖은 서늘했다. 승민이 재킷을 벗어 진영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추우실까봐. 택시를 부르기 전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헤어지기 싫었다. 승민이 먼저 말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도착하면 문자 주세요. 네, 승민 씨도. 다음에 또 봐요. 운동 시간에. 승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 전에도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진영은 웃었다. 그럼 내일도 연락할 것 같은데? 좋아요.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마음을 고백한 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날, 새로운 시작을 한 날, 한 달이 지났다. 몸도 마음도 많이 변했다. 처음 피트니스 클럽 문을 열었을 때는 그냥 건강 좀 챙기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훨씬 더 많은 걸 얻었다. 건강한 몸, 밝은 마음, 그리고 사랑. 승민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선물이다. 나이 차이가 16살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걸림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저 별들처럼 자신의 미래도 빛날 거라고 믿었다. 승민과 함께라면 2부 예상치 못한 설렘. 햇살이 창틀을 타고 넘어와 진영의 뺨을 스쳤다. 눈을 뜨지 않아도 아침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공기의 온도가 빛의 무게가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몸이 먼저 깨어 있었다. 마음이 이미 어딘가를 향해 열려 있었다. 진영은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입안에 고인 공기가 달았다. 진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차가움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깨어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섰다. 세면대 위 형광등이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진영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주름은 여전했고 눈 밑의 그림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뭔가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느꼈던가? 자신이 괜찮아 보인다고, 살아있다고, 아름답다고. 클럽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기구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각자의 운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진영은 리셉션을 지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러 갔다. 라커룸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괜찮아.
오늘도 잘할 거야. 운동 공간으로 나오자 승민이 보였다. 그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몸을 천천히 숙였다가 펴는 동작이 유연했다. 진영이 다가가자 승민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승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운동이 시작됐다.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익숙한 동작들이었지만 오늘은 강도가 조금 높았다. 승민이 옆에서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진영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순간 진영의 숨이 멎었다. 그 작은 접촉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승민도 잠시 손을 멈췄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에서 엇갈렸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약간 낮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다시 운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손끝의 온기, 눈빛의 흔들림, 침묵의 무게. 두 사람은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포근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그런 침묵이었다. 운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진영은 재킷을 여미며 걸었다. 승민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의 숨소리, 발걸음 소리, 도시의 소음이 뒤섞여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식당은 작고 아늑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으로는 거리에 불빛이 보였다.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진영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다. 따뜻했다. 뜨거웠지만 좋았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밥을 먹는다는 것,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작은 식당 안,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영은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에 놀러와. 응, 갈게. 요즘 엄마 목소리 되게 밝아졌다. 무슨 일 있어? 딸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운동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운동만으로 그렇게 달라져? 엄마, 혹시 누구 만나? 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딸은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전화를 끊고 진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도 눈치챘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확실해진 다음에, 조금 더 용기가 생긴 다음에, 저녁이 되어 진영은 다시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다. 어제 손을 잡았다. 오늘은 또 어떤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 클럽 문을 밀고 들어서자 승민이 리셉션 근처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른 회원이었다. 진영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승민의 옆 얼굴이 보였다. 친절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프로페셔널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진영은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생각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질투? 아니, 그보다는 확인이었다. 승민이 자신을 대할 때만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승민이 고개를 돌려 진영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표정이 환해졌다.
방금 전에 프로페셔널한 미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진영은 거울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승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설레는 게 신기했다. 58의 나이에 사춘기 소녀처럼. 샤워를 하고 나와 로비에 나오니 승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한 식당으로 갔다. 개인실이 있는 곳이었다. 승민이 예약했다고 했다. 여기 조용해서 좋아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개인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음식이 나왔다. 계절 정식이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웠다. 진영은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여기 좋다. 어떻게 알았어? 친구가 추천해줬어. 조용하고 음식도 맛있다고. 친구? 응, 오래 알고 지낸 형이 있어. 가끔 인생 상담도 받고 그래. 응. 사실 진영 씨 이야기를 좀 했어. 형이 그러더라.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진영은 승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고객님이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진영 씨 얼굴이, 목소리가, 웃는 모습이. 승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래서 깨달았어. 이게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진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개인실이라 주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승민이 천천히 손을 뻗어 진영의 손을 잡았다.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서로의 어깨를 감싸며 마주 선 심장이 같은 속도로 박동했다. 터질 듯 가까운 숨결, 멈춘 듯한 공기 속에 불안과 열망이 동시에 피어났다. 숨결이 엇갈리는 그 짧은 순간 절제된 열망이 몸을 감쌌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떨림, 서로의 품에 잠기며 애틋함과 욕망이 고요히 섞였다. 그는 진영의 아래 집술을 조심스레 머금고 놓아주지 않았다. 우리의 혀는 격렬함 대신 탐색하듯, 대화하듯 느리고 진중하게 얽혀들었다. 키스는 더 이상 단순한 육체의 접촉이 아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모든 감정이 그 달콤하고 농밀한 접촉을 통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은실이 이어지는 듯한 잔향이 남았다. 진영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도감이 느껴졌다. 온몸의 세포가 달콤함으로 충만해진 듯 나른하고 황홀했다. 이 키스는 가장 깊은 사랑의 확인이었고 영원히 기억될 감미로운 맹세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 침묵 속에 흐르는 감정.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일요일 아침 진영은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승민과 나들이 가는 날이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설렜다. 옷장을 열어 옷을 골랐다. 너무 격식 차리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게. 청바지에 니트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화장은 가볍게 했다. 립스틱도 발랐다. 오랜만에 신경 써서 꾸민 것 같았다. 주차장에 승민의 차가 있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늘어났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작은 마을에 멈췄다. 주변은 조용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작은 카페와 공방들이 보였다. 여기 어디야? 진영이 물었다. 경기도에 있는 작은 예술 마을이야. 조용하고 예뻐서 가끔 와. 승민이 설명했다. 좋다. 공기도 좋고. 그치? 이제 내려서 걸어볼까?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마을을 걸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갤러리와 공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나씩 들어가 보았다. 도자기 공방에서는 직접 만든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림 갤러리에서는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다. 진영은 그 모든 것이 신기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친구가 데려와 줬거든. 그때부터 가끔 와. 작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었다. 승민은 테이블 너머로 진영의 손을 잡았다. 카페를 나와 두 사람은 마을을 더 걸었다. 작은 다리를 건너고 꽃길을 따라 걸었다. 어느 순간 승민이 진영의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진영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승민이 말했다.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벌써? 진영이 아쉬워하며 물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 편견,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삼부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월요일 아침은 언제나처럼 찾아왔지만 진영의 몸은 어제의 온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손바닥을 펼쳐보니 승민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고 귀가에 그의 목소리가 맴도는 것만 같았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동안에도 어제 그 작은 마을의 공기가 피부에 스며든 채로 남아 있었다. 진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감정이 단순히 지나갈 일시적인 설렘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이 되어 진영은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립밤을 다시 발랐다. 승민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말할 것인지. 클럽 문을 밀고 들어서니 승민이 리셉션 근처에서 다른 회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진영은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승민은 밝게 웃고 있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진영이 다가가자 그의 표정이 확 달라졌다.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미소가 깊어졌고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운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갔다.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이 차단됐다. 승민이 물을 두 잔 따라와 진영에게 건넸다. 여기 앉아요.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승민아, 오늘 회사에서 사람들이 물어봤어.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좋은 일 있냐고. 승민은 진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다. 뭐라고 답했어? 그냥 운동한다고 했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숨길 수만은 없잖아.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그게 두려워. 진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승민은 진영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이 차이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영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다음 주에 딸에게 말해야 한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엄마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그것도 나보다 16살이나 어린 사람을. 딸이 이해해 줄까? 아니면 반대할까? 진영은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딸아,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문자를 끝내고 진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토요일 아침 진영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딸이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두고 싶었다. 청소를 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거실을 정돈했다.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진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1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딸이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진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을 채웠다. 딸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계속 진영을 훔쳐봤다. 엄마, 진짜 무슨 일이에요? 얼굴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진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진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가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딸의 눈이 커졌다. 진짜요? 누구예요? 피트니스 트레이너야. 내가 운동하러 다니는 클럽에서 만났어. 트레이너요? 몇 살이신데요? 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42이야. 딸은 잠시 멍하니 진영을 바라봤다. 42이요? 엄마, 그럼 나이 차이가 16살이야. 진영이 말을 이었다.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이거 진심이에요? 장난 아니죠? 아니야. 그 사람 진심이야. 그 사람은 정말로 나를 생각해줘. 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16살 차이라니. 근데 딸이 진영을 바라봤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응, 정말 좋아해.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어. 나이 많다고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딸은 진영의 손을 잡았다. 엄마, 그럼 괜찮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 정말 진심인 거 맞죠?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 맞죠? 딸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응,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중에 소개해 줄게. 진영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날 저녁, 딸이 집에 돌아간 후 진영은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승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딸한테 말했어. 어땠어? 승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다. 처음엔 놀랐는데 이해해줬어. 내가 행복하면 괜찮대. 일요일 승민은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경기도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오랜만에 찾는 집이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가 반찬을 말했다. 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승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누구야? 어떤 사람인데? 승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직장에서 만난 분이에요. 클럽 회원이셨는데 운동 지도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래? 좋네. 나이는 어떻게 돼? 어머니가 물었다. 승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58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미소가 굳어졌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58이요. 저보다 16살 많으세요. 승민이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승민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다. 여보, 일단 얘기 좀 들어봐요. 들어볼 것도 없어. 이혼하고 힘들었던 거 아는데 그렇다고 이게 말이 돼? 58이라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버지가 화를 냈다. 승민은 고개를 숙였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승민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아빠 화 풀릴 때까지 시간을 좀 줘. 엄마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반대하지 않을게. 근데 신중하게 생각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승민을 안아주었다. 알았어. 엄마는 내 편이야. 항상. 집을 나서며 승민은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계셨다. 승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떼었다. 차에 올라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영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 타고 승민이 보낸 주소로 향했다. 도착하니 승민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닿지 않는 짧은 안식처였다. 포옹은 시작부터 애처롭고 절박했다. 승민은 진영의 허리를 무너지듯 끌어안았다. 이 포옹은 단순히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돌아서야 할 현실 앞에서 서로의 존재를 꽉 붙잡아 두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진영은 승민의 얼굴에 자신의 뺨을 기댔다. 눈물을 억누르는 듯 그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옷을 뚫고 전달되는 뜨거운 체온만이 그들이 여전히 하나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놓지 마.
승민이 속삭였다. 그 목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반대에 맞서며 버텨온 외로움과 피로가 묻어났다. 그들의 포옹은 안타깝고도 굳건한 선언이었다. 포옹의 열기 속에서 연상인 그녀가 먼저 연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입술을 포겠다. 키스는 감미롭기보다 애절했다. 서로에게 흔들리지 마, 이 손을 놓지 말라고 절규하는 듯 했다. 그녀의 입술은 오래도록 갈증을 느꼈던 사람처럼 촉촉하고 뜨거웠다. 입술이 깊이 얽힐 때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가족의 반대 같은 차가운 현실은 잠시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열망만이 남았다. 키스의 막바지에 연하인 승민은 흐느끼듯 진영의 아랫 입술을 지키고 싶은 보물처럼 살짝 물었다. 달콤함보다 씁쓸함이 더 강하게 남는 키스였다. 그들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서로의 눈에는 이 사랑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와 함께 쏟아질 듯 가득 찬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키스는 함께 버텨내자는 굳은 약속이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근처를 걸었다. 조용한 동네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하늘이 두 사람을 비췄다. 진영이 승민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그 약속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힘이 됐다. 차가운 현실을 마주한 그들의 손은 여전히 뜨겁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영은 승민이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깊숙이 엮어 넣으며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마치 하나의 밧줄처럼 엮여 어떤 바람에도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투명한 결의였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믿음과 지치지 않을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은 승민의 눈빛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금기를 넘어선 비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맞설 굳건한 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붙잡는 보이지 않는 실이 더욱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